자,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첫 번째 사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일하고 싶다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더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어떤 고민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일하고 싶다님, 학교 전공 학점은 직어국, 지방거점 국립대학교겠죠? 네. 경제과이고 4.5 만점에 3.62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805점. 자격증은 태셋 1급, 한국사 1급, 경력사항은 ROTC 보병장교 중위로 전역을 하셨습니다. 수상 경력이나 대외 활동 없고 부족하다고 느낀 스펙, 이 계획에 대해선 사기업을 도전하는 것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또 입사 희망과 회사 직무는 금융권, 또 은행, 기업 금융 쪽, 또 캐피탈, 저축은행 등 커리어 향상이 가능한 곳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곧 29살인 남성이에요. 곧 서른을 바라본다는 생각에 너무 조급하지만 갈피를 못 잡아서 한 달가량 방황하는 중이고 남들보다 늦은 대학 입학으로 또래들보다 2년은 뒤처져 있는 상태예요. 전공을 살려서 은행을 생각하고 필기나 자소서를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학군단 생활 등으로 인해서 인턴이나 다른 여러 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 전역 후에 하반기에 30개가량 자소서를 제출했고 자소서의 인성적인 문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신한기업은행은 서류를 붙고 나머지 서류는 다 탈락한 상태입니다. 다만 직무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 묻는 부분에서는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 자격증만 따면 되는 것인지 괄호 열고 접근하기 쉬운 AFPK나 투운사도 2, 3점 차로 떨어지고 하니까 여기서 또 멘붕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인턴을 모집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흥미를 느껴서 금융권을 바라봤는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너무 먼 벽처럼 보이고 대략적인 길이 안 보이니까 공무원 시험으로 돌려야 하나 하는 생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네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1년 내에 취업을 하려면 금융권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나은 선택일까요? 푸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참 고민이 많다는 게 느껴지고 29살 때 진짜 아까 이제 이건 쌤께서 속도가 아니고 각도 얘기했지만 그 나이 되면 진짜 고민되고 30살 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또 집안에 등살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금융권 취업과 공무원 취업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일하고 싶다님의 사연 함께 보셨는데 쌤들 참 전 개인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안타까운 마음 드는 상황인데 스펙 점검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건 쌤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말씀대로 이제 30살 D-Day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요. 네, 아마 남았어요. 그것 때문에 멘탈이 많이 나갔을 텐데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29살 지금 30살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특히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나이를 쓰는 난도 전혀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스펙적인 문제 그 자체는요. 사실은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다. 내가 ROTC를 들어간 분들,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신 장교분들이던 아니면은 ROTC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던 이걸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스펙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대부분의 장교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어차피 내가 전역한 거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교 복무간에 준비를 철저히 해놓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신 분과 일단은 장교에 올인을 하고 전역 후에 준비를 시작하자라고 하신 분들. 근데 이분은 사실은 장교 그 근무 기간 동안에는 아마 노력을 그다지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네, 그래서 전역 이후에 6개월 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AFPK라든지 투운사 같은 거 도전하신 거 굉장히 큰 노력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스펙 자체는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스펙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스펙만 봤을 때 이분이 은행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요. 어디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나요?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건 테스트 1급 정도? 그 이상은 사실은 이 친구가 정말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전문성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보여줄 만한 이력사항이 없다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차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건쌤 말씀대로 지금 이분께서는 조금 더 본인께서 좀 커리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서칭만 하시고 실행에 옮긴 단계가 좀 부족하진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원 시험은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마음에 드는 분야라고 해서 정했는데도 결과가 이렇다면 아직 내가 마음에 안 든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면 2배 이상 들 겁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뭐 금요일 오전부터 뭐 이 영상을 언제 시청하실지 모르지만 좋은 기분, 따뜻한 기운 드려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뭘 뿌리는 느낌이라 죄송하지만 지금 이분이 이 상태에서 바로 취업을 하길 원한다면 ROTC 장교 전형으로 지원을 하셨었어야 됐습니다. 주로 이제 영업 관리직이라든지 네. 아니면 일반 기업체의 본사, 헤드쿼터에서 경영관리 직군에 주로 이제 ROTC 장교분들을 위한 별도의 전형들이 주요 유통사들 중심으로 채용들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선 오히려 지원하려는 그 회사가 속한 산업과 그 회사의 특징 정도만 서칭을 하신 뒤 본인의 어떤 인성적인 강점 그리고 에피소드 중심의 이야기의 고도화 뭐 이런 차원으로 극복을 했다면 어떠했을까 싶은데 사실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지금 사실 본인이 스펙으로 이 취업을 이해하고 학습으로 이 취업을 이해하다 보니까 정작 챙겨줘야 될 내가 왜 이 금융권의 커리어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원 논리가 좀 부족한 채 일단 부딪혀보고 왜 안 될까? 뭐 특정한 금융회사가 너무 좋아요. 상품 너무 좋아요. 경쟁력 되게 있어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라고 지원을 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 쪽에서 비교 여류가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리고 금융권만 노린 것도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본인의 우선순위를 2순위는 일반 기업체 정도로 놓았거나 뭐 보험사라든지 다른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들이 있는데 너무 좀 적은 인원만 뽑는 캐피탈과 저축은행 많이 뽑아야 4명 뽑았을 자리에 좀 넣었다가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온 건 아닐까 그렇게 좀 진단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아직 경제학 전공을 한 만큼 전공을 살려서 금융권 취업을 제일 하고 싶어 하시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면 될까요? 이분이 지금 자격증 같은 거 막연하게 따도 되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가장 쉬운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일단은 막연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본인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 이런 것도 해봤고 저런 것도 해봤고 이런 공부도 했고 저런 것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거에 가장 스타트점으로 쉬운 게 AFPK라든지 투은사거든요. 네. 근데 1, 2점 차로 떨어진 건 진짜 너무 아쉬운 거거든요. 네, 사실은 아쉬워요.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고 다음 시즌에는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상하긴 하지만 주저앉지 마시고 일단 자격 취득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것들 경쟁력이 심해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자격증만큼 일단은 내가 노력한 만큼 답이 나오는 건 없으니까 이거부터 스타트 라인으로 잡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재훈 쌤도 아까 이제 조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뭐 어쨌든 이분이 ROTC 나온 것도 이게 회사 내에서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장점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 이외에 다른 데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향성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은행이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좀 속상해 하시기보다는 네. 지금 시기에는 직장 경험을 쌓고 그 안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커리어를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사실 지원 논리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탈락한 게 크거든요. 지원 논리. 예. 사실 뭐 건쌤이나 저나 이런 사연을 받을 때마다 자격증을 꼭 따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뭐 꼭 따야 된다라는 필수는 아니지만 지금 이분의 사연에서는 지금 지원 논리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는 것이 이 분야와 해당 커리어에 관심이 있고 고민을 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반증이라서 자격증을 되도록 딸 수 있으면 따는 게 좋겠고요. 일반 기업체로의 지원도 내가 뭐 그런 산업까지 지원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단 일단 발을 디디고 본인의 커리어를 옮기는 전략을 짜시는 후위를 도모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적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곧 30을 앞두신 우리 일하고 싶다님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우리 일하고 싶다님을 혼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사연과 함께 버무려 보자면 어떻게 보면 열심히는 하고 싶고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본인의 주체성, 능동성보다는 수동성에 입각한 모습이어서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이셨는데 공무원 얘기 아까 이제 우리 차전 쌤은 안 된다고 하셨고 이건 쌤도 아마 혼내실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이 수동성이라는 말씀을 진짜 잘해주신 것 같은데 네. 공무원 시험 당연히 수동적으로 그냥 학원 다니고 관련된 과목 공부하면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이런 소리 1년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1년 안에 취업하려면 공무원으로 돌릴까요? 라고 얘기하면요. 전국에 있는 이제 30만 이제 공무원 준비생들이 도끼 들고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취업도 1년 만에 안 되는 판국에 공무원 시험 지금 3년, 5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정말 곤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본인이 관심을 두고 있고 노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곳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솔직히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군대도 어떻게 보면은 장교도 결국에는 공무원입니다. 군무원에 가깝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만둔 이유는 사실은 본인도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그 강도라든지 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 맞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시험을 뭐 쉽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수동성에 입각해서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거는 뭔가 외우고 많이 궁동이를 붙이고 있고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분의 어떤 자기애는 정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맞아요. 특히 이 사연에 보면 7번째 줄에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30개의 자소서를 제출했고 자소서의 인성적인 문항은 정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글쎄요. 본인은 이게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서류에서 탈락한 걸 보면 100% 정리됐다고 볼 수는 또 없거든요. 그리고 정량적인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가 정리가 잘 되었는지도 깜깜일 거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렇게 취업에 대한 부분에 아직 시도를 끝까지는 못 해보신, 뻗어나가지는 못하신 상황이라 한 시즌이라도 더 취업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공무원 시험보단 빠르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은 노량진이나 인터넷 강의 결제는 좀 미뤄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의 지금 계속 팩트 폭력으로 지금 아마 뼈를 맞고 계실 것 같은데. 말투는 나긋한데 네. 굉장히 그 뼈 때리는 얘기 계속 해주고 네. 계세요. 그 마지막으로 일하고 싶다님을 위해서 좀 따뜻하게 조언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 포인트로요. 네, 예. 건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따뜻한 말로 일단 드리고 싶은 게 군대를 갔다 오시고 장교 전역을 하신 분들은요 목표가 주어지면요 그거에 따른 노력들을요 게을리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그 길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고 목표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묵묵히 꾸준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급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익 같은 거 805점 갖고 있는데 이거 최대한 올려서 850 이상, 900 이상 만드시고 자격증 본인이 아쉽게 떨어진 것들 최대한 취득해 놓으시면요 그 다음에는 스텝이 자연스럽게 보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차재원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NH 농협은행에서 22년도 조기 채용 소식이 어저께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100명 단위로 채용이 있다고 하니 그쪽에 문을 두드리셔서 한 번 더 금융권에 대한 꿈 12월에 기쁜 소식 크리스마스와 같은 선물로 꼭 서류 통과되셔서 안정적인 취업하셨으면 좋겠다 따뜻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무 경험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폐쇄적으로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요. 주기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역할 속에서 자존감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따뜻하네요. 네, 우리 일하고 싶다님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주셨어요.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순서 만나볼게요. 예. 두 번째 사연입니다. 무역 관련 공기업을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아이디 무우영님이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얼마나 무역이 좋으면. 네, 그러니까요. 자, 학교는 한림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나오셨고요. 한중 비즈니스 복수 전공을 하셨습니다. 3.8점이 학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2학년 2학기라고 합니다. 네. 아직은 좀 어리신 어리시네요. 분이에요. 네. 네. 자격증은 무역 영어 1급, 국제무역사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있고요. 어학 점수는 아직 없고 경력상 수상 경력, 대외 활동 없습니다. 네. 자, 계획으로는 2학기 끝나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과 외환 전문역 2종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수상 경력이나 대외 활동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입사 희망 회사 직무로는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무역 관련한 공기업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네. 자, 하고 싶은 말은 짧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무역에 대해서 막연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에게 맞는 길인 것 같아서 무역과 관련된 직업을 생각 중인 대학생입니다. 학점 그리고 어학 점수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셨고요. 공기업은 스피킹보다 토익 공인 시험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공기업에서 주관하는 체험형 인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정보도 알려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냉정하게 평가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승장구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네. 적어주셨습니다. 자, 무우영님은 이 아이디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네. 확고하게 무역 관련 공기업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펙 같은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이건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2학년 2학기에 자기의 직무와 진로를 고민한다는 게 가장 깡패 스펙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거 빨리 한 거 맞죠? 엄청 어린 빨리 거 한 맞죠? 거죠. 사실 네. 저희가 더 되돌아본다 할지라도 2학년 2학기 때문에 한창 이제 술 퍼맞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분은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승승장구하라고까지 이 사이트에 남겨주신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은 존재는 하지만 조금만 그 길은 가다듬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영어 영문학과인데 무역 관련된 일을 희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중 비즈니스 복수 전공 같은 걸 했던 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요. 네. 자격증 같은 경우 무역 영어, 국제 무역사 그리고 한국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거 취득에 대한 노력도 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딱 보이다시피 컴퓨터 활용 능력도 아직 2급에 머물고 있고 어학 점수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어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인턴 경험이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들은 저희가 오늘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한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차쌤도 여기 스펙 보면서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그 2학년 펌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중간에 들려서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제가 2학년 때 뭐 했나 싶었더니 저는 대외 활동을 좀 뭐 했어요? 많이 했었던 게 그래요? 기억이 납니다. 예, 뭐 온라인 서포터즈 하고 뭐 브랜드명을 밝힐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 그런 곳들에서 대외 활동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취업을 할 땐 스펙이 다다익선이었거든요. 스펙이 다양하면 많이 해야 유리했는데 되는 거죠? 많이 해야 됐던 게 유리했는데 요즘은 고고익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고익선? 예, 따라서 지금 이분의 스펙에서 좀 스펙의 레벨을 좀 올려주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질을 싶습니다. 올리면 되겠군요. 예. 커마를 1급으로 더 올린다든지 네. 여기서 뭐 무역과 관련된 자격을 더 취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께서 뭐 중국어 실력도 좀 길러주시면서 접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서포터즈 등을 통해서 꼭 무역 관련된 협회나 단체가 아니더라도 무역 회사에 관련된 뭐 활동이라든지 근무 기회도 그런 쪽으로서 뭐 그 협회와 계약된 민간 일반 업체들 사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갖는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한번 본인의 근무 경험까지 쌓는 이런 스펙의 레벨업, 고고익선이 이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지금 뭐 한중 비즈니스 복수 전공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꼭 복전이 끝까지 해야만 하는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한중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무역과 관련된 계열의 다른 전공들이 보여진다면 뭐 언제든 다시 부전공으로 새롭게 신청하셔서 그 전공을 좀 교체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그렇겠네요. 다다익선이 아니라 고고익선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무형님이 이제 아까 저희 스펙 내용 설명해 드릴 때 한국사와 외환 전문역 2종을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쌤, 이게 무역 관련 공기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 코트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공기업 기준 그리고 코트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사는 분명히 가점이 존재합니다. 코트라 기준으로 한국사 가점이 0.5%에서 1% 내외로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내가 이거 아니더라도 무역 관련 공기업을 지원하겠다. 특히나 공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으면 한국사와 커말은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외환 이종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환 이종이 나쁜 자격증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코텀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수출입 금융 관련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좀 포커스 자체가 무역보다는 무역 금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역 관련 공기업을 가서 진짜 직수출 직수입을 도와주는 기업을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외환 전문역보다는 커말 1급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관세사라든지 하는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맞고 내가 무역 관련 금융 공기업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외환 전문역 2종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아니면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지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길로서 취득하는 거는 맞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이 기로에 놓여 있는데 외환 전문역 2종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말고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쌓아야 되는 스펙들에 대한 계획표를 좀 더 자세하게 쌓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외환 전문역 2종 지금 뭐 이건 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무역 자체를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또 찬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차라리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별 관세 현황이라든지 주요 무역 관련 지표에 대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서칭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코트라에서 주기적으로 뽑는 뭐 체험형 인턴이라든지 채용전자 인턴 등에도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이 한국무역협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민간 경제단체입니다. 그래서 뭐 엄밀히 말하면 또 공공기관의 느낌과는 또 다른 전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좀 폭넓게 아까 뭐 수출입은행도 권쌤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의 우선순위와 범위를 좀 넓혀주는, 즉 스펙은 고고익선, 지원 회사는 다다익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어학 성적에 관해서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근데 영어 영문학과에 재학 중이시긴 한데 아직까지 어학 성적이 없으신 상태예요. 근데 공기업 취업하려면 또 영어 성적이 커트라인도 있고 한데 어학 성적 얼마나 필요할까요? 당연히 네. 이제 무역 관련해서 공기업에서 일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고익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커트 자체는 코트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50점이면 지원은 850 이면. 가능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취업했던 분들의 성적을 물어보고 그 통계치를 내보면 대략 한 950 이상인 거를 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점에 가까울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가점으로서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면접 전형 간에 그 이렇게 영어로 말하기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무역보험공사라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특히나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 서울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합격하고 나서 2, 3년 후에 전 세계로 배치가 됩니다. 뭐 코트디부아르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학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단순히 점수로만 확인하시지 말고 내가 진짜 이 일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목심이 있으면은 고고익선으로 취득을 해놔라. 영어를 진짜 실력을 늘려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어 실력 자체를 높여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차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영어 말하기 점수를 빨리 높이셔야 됩니다. 높여야 된다. 회화 능력이 분명 갖춰지실 것이기 때문에 토스보다는 오히려 오픽 시험이 단기간에 높은 점수를 끌어올리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어 외에 제2외국어는 더 필요하시진 않은 상황입니다. 영어를 일단 높여놓은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영님이 또 하나 궁금해하는 게 공기업에서 주관하는 채용형 인턴이라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쌤? 이거는 사실 뭐 무역과 관련됐다라고 하면요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출입 금융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있는 보험 같은 것들 처리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역 관련된 일들 하고 있죠. 농수산식품 같은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코트라를 간다라고 했으면은 사실은 이런 무역 관련 공기업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이라든지 분야에 대한 카테고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실제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이 들어가고 나서 퇴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자신이 희망하고 원하는 막 영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 배치받지 못하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막 미얀마 이런 데 배치받았다고 못 살겠다라고 뛰쳐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더 중요한 만큼 이 공기업에서 그냥 단순히 스펙을 쌓자라는 접근으로 가시기보다는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무역에 대한 본인의 만의 확고한 주관 같은 것들을 먼저 갖추는 게 좀 더 본인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무역 쪽을 준비하고 계시긴 한데 사실 무역 공기업 하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원 범위를 좀 확장해 본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차쌤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종합 상사들이 일단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화된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해외 영업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무역하는 회사들로의 일반 사기업으로의 취업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계 기업들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텐데요. 뭐 차량만을 전문으로 화물 운송하는 뭐 유코카 캐리어스라든지 이런 일부의 외국계 기업들도 무역적인 요소, 운송적인 요소로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쌤 말씀대로 확실히 지금 이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본인이 단순히 어학 능력만으로 코트라라든지 무역적인 요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지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와 이해까지도 앞으로 더 키워나가는 그런 커리어를 밟아간다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